안녕하세요. 김명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 지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입시 설명회를 하게 되었어요.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이 좀 다양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 성공적인 2023학년도 입시를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선생님이 준비를 잘 했으니까 요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개인별 맞춤형 전략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소개 잠깐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입시 설명의 주제는 2023학년도 입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 여기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전략의 가장 첫 시발점, 즉 출발점은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를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입시도 어떻게 보게 되면 전략이고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해야 될 일도 잘 알려드릴 테니까 방향 잘 잡을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지금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 공교육지원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위즈 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고, 전국의 학교들에서 특강을 통해서 지난 한 20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나 원장님들,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입시에 대해서 고민해오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입시 환경과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환경에 따른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높게 평가해서도 안 되고 되게 낮게 평가해서도 안 돼요.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지 정확한 전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 앞서서 나에게 주어진 입시 환경이라고 한 건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2023학년도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각 대학들이 2023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 계획을 다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제 디테일한 수시 전형이나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5월에 이제 다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알만한 내용인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수시나 정시 비중을 얘기를 하는데 수시가 2022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체 퍼센트는 더 늘어났어요. 78%죠. 정시는 22%예요. 거의 수시가 이제 8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서울에 있는 소위 상위권 15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 비율이 한 40% 정도 되죠. 어, 그리고 그 15개 대학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가 35%, 수시가 65%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수도권을 제외하게 되면은 비수도권은 수시가 86%예요. 정시는 13.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시가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은 수시가 여전히 아직까지 중요한 어떤 그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선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하냐,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하냐, 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학생들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정시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수시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은 숫자로 따지면은 수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아직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객관적인 외부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시에서 6장의 카드를 써야 되잖아요. 6장의 카드를 쓸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나 실적도 있긴 있지만 이건 이제 일반 전형의 성격이 로 갖는다. 이렇게 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전형의 유형원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죠. 그리고 이제 뭐 정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수능으로 91.2%로 이제 선발을 하고 있죠. 이게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각 대학들이 이제 기본 계획들을 다 발표를 한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도 이제 그동안에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를 거쳐서 4개 학기를 이미 이제 끝냈죠. 기말고사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수시에서 평가되는 5개 학기 중에서 4개 학기의 성적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성적이 완료된 거죠.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 4개 학기의 성적이 완료된 걸 바탕으로 해서 전 교과 성적, 현재까지 주요 교과, 보통 이제 주요 교과라고 하면 인문계 성향의 친구들은 국영수사를 얘기하고요. 자연계는 이제 국영수가를 얘기하죠. 이 합산 성적을 구해봐야 돼요. 구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3학년 1학기 때 내가 뭘 듣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3학년 1학기 때 수강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게 최종 예상 내신 성적을 산출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2점대 중반이라고 하게 되면 3학년 1학기 때 올 1등급을 받으면은 올 1등급을 받으면은 얼마 정도 성적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2학년 2학기 때와 비교했을 때 조금 성적을 올렸을 때 가능한 성적대가 어떻게 되는지 요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선생님은 철저한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작년부터 진로 교과목이 폭이 좀 확대가 됐어요. 3학년 1학기에 이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등급 과목들, 흔히 말해서 이제 등급 과목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 좀 많이 늘어서 사실상 3학년 1학기 내신 부담이 2학년 2학기 때보다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내신 성적을 판단하거나 예상하는 게 좀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여러분들 3학년 선배들이 3학년 1학기 때 수강했던 수강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요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국어가 화법과 작문 독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영어 독해나 작문 있었고 사회 과목 한지랑 생윤 이렇게 수강을 했네요. 뭐가 없어요? 수학이 없어요. 어떤 과목이에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수 단위로 따졌을 때도 국어 과목이 5단이죠.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4단이고 탐구, 사탐이 6단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뭔가요? 나머지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걸 보게 되면 심화 국어, 경제, 수학, 수학 과목이 하나 있는데 진로 선택으로 들어간 거죠. 영어, 여행지리, 생활과학, 스포츠와 생활, 미술 감성과 비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어떤 거예요? 네, 상당 부분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절대평가죠. 자, 절대평가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성취도를 정해놓고 그 성취도에 따라서 A, B, C를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볼 게 뭐냐면 등급으로 나왔을 때랑 성취도로 나왔을 때랑 그 받는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죠, 당연히. 예를 들어 이 선배 같은 경우가 등급 과목 같은 경우에 국어 과목이 3, 4죠. 3, 4등급 나왔고 영어는 3등급이고요. 생윤도 3등급이네요. 한국지는 1등급이긴 하지만 그러면 3, 4등급이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다 5레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원서를 낼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등급이 들어가는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이 성적에 더 집중을 해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러면 종합 전형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의 세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도를 단순하게 A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 개별 과목에 있어서 세특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세특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부담이 준 거죠.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비중이 적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2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조금 좋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막 올려서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성적을 확 올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수 단위가 적기 때문에 그럴 어떤 가능성이 좀 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상황들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쌤이 말씀드리는 거는 최종 내신 예상 성적을 산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겨울 방학 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최근 수능 모의고사를 본 게 성적표가 있을 거예요. 11월에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적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성적표에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백분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백분위. 우리 성적표를 보게 되면 표준 점수 있잖아요. 이 표준 점수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준 점수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하는 건 쉽지 않아요. 백분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응시한 수능 모의고사에서 전체 100명 중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7, 72, 54 이게 전체 100명 중에서 나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정시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자기 객관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겨울방학 때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제일 처음에 확인해야 될 게 나의 내신으로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내 내신 성적으로 대략적으로 교과 전형으로는 어느 대학, 종합 전형으로는 어느 대학, 내가 논술을 할 건지 말 건지 수시 6장의 카드를 미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대기업에서 만든 대학 어디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녹색창에서 대학 어디가 치시면은 대입 정보 포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봅시다. 회원 가입하셔서 여러분 성적을 입력하면 그 성적 분석도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아까 우리가 말한 2학년 2학기 때까지의 여러분들 주요 교과목이나 전교과목에 대한 성적들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대학 학과 및 전형 이걸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대학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은 제주대학교 이렇게 쳐서 검색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뭘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클릭을 하면 학생부 교과 영역 평가 방법 및 2021학년도 전형 결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다 이걸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 홈페이지,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도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지만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2022학년도 입시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 아마 입력되는 게 보통 빠르면은 내년 5월, 6월, 늦으면 7월까지 이렇게 입력이 될 거예요. 각 대학별로. 그래서 일단 우리는 2021학년도 입시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보면은 최종 등록자 학생부 교과 성적 70% 컷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음, 각 대학별로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기도 하고 안 반영하기도 하고 반영하면 새 과목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주대학을 봤으니까 제주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흔히 말해서 등급 들어가는 과목 있죠. 일반 선택 과목, 그 과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여러분들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70% 컷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최종 등록자니까 최종 합격해서 등록한 아이가 100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100명 중에 70등 한 아이의 성적이 70등 한 학생의 성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독일어과는 5.0이네요. 5.0면 나오고 중어 중문 같은 경우는 5.5 정도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 성적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적이 예를 들어서 지금 4.8이다 라고 하게 되면 교과 전형은 비교과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 성적으로 대부분 뽑죠. 뭐 면접이 들어가는 대학도 있지만 그럼 나는 여기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어문계열 같은 경우 성적이 좀 낮고 뭐 사회학과 이런 데가 조금 높죠. 편차가 있긴 있지만 대략적으로 내가 가능한 교과 전형으로 가능한 대학과 학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요 작업을 먼저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정시는 그러면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경희대학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수시로 경희대학교 써야 될까? 정시로 많이 뽑는데 15개 대학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정시는 경희대학교 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수시는 경희대학교보다 더 높게 원서를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시로 어느 정도 내가 성적이 받으면 갈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서 수능 위주 전형을 클릭하시면 2021학년도 전형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여기서 뭘 보시면 되냐면요. 이거 똑같아요. 최종 등록자 100분이 70% 컷이 나옵니다. 똑같죠? 합격해서 등록한 학생들의 100명 중에서 한 70등 한 성적이 나옵니다. 이또 이제 학교별 이제 반영 방법이 다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학교별로 표준 점수를 변환 표준 점수 이렇게 활용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 객관적으로 비교가 힘드니까 일단은 뭘 하냐면 이 100분위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 국문학과에 합격한 아이의 70% 컷이 뭐냐면 국어는 97%, 상위 3%죠. 수학은 86%, 탐구는 90%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평균이 91.3%예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전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88이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각 그 모집 단위별로 그냥 70등 한 아이의 성적을 했기 때문에 요 과목별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을 보시면 돼요. 평균. 자, 평균을 보게 되면은 뭐 자전 같은 경우, 정치 외교 같은 경우가 90.8%죠. 그러면 100분위를 국수탐해서 상위 10% 정도면은 내가 여기 원서를 써서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적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최근 모의고사 성적이랑 비교하면서 정시로는 현재 나의 전국 수준으로는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주의할 것. 주의할 것. 정시는요, 여러분 알겠지만은 내가 본 최근 수능 모의고사 성적에 누가 시험을 안 봤어요? 예, 재수생들이 안 봤죠. N수생들이 안 봤어요. 그리고 고2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모집 단위로 본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은 아니지만 내년 6월 되게 되면 재수생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수생들의 그룹도 되게 다양해요. 재수생들 중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도 있고 잘 안 나오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은 현역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3, 4월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좀 백분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유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겨울 방학 때뭐 수능도 열심히 하고 3, 4, 5월까지 열심히 했는데 6월 달에 내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공부를 뭐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재수생들이 유입돼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한때 성적표에 나오는 등급이랑 표준 점수 100분위는 상대적인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최근 여러분들 본 11월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고2 중에서 이 시험을 본 애들의 그 성적과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성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시로 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작업을 해야 되냐면 그래야지 수시와 정시를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내가 수시에 좀 더 포커스를 둘 건지 아니면 내가 정시도 쥐고 갈 건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시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 논술 영역에 있어 지원 가능한 대학을 그룹핑을 해야 돼요. 여기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작업이 되게 되면은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겨울 방학 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디다 더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전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이 이 작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각 전형별로 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굉장히 큰 전형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종합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라든지 면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은 대부분 교과 100%로 뽑는 대학도 있고요. 교과나 비교과 넣는 대학들도 뭐 출결 봉사 정도예요. 그래서 예측의 안정성이 매우 높은 전형이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불안정성이 있고 정시 지원 대학과의 차이가 크다면은 당연히 교과 전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정시로 선생님이 퍼센트 뽑아보라고 한 게 있죠. 100분이 얘랑 수시랑 비교를 했을 때 A 대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정시로는 안 돼요. 근데 수시 교과 전형으로는 돼요.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비교를 했을 때 정시로 못 가는 걸 수시 교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수시에서 되면 정시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 전형을 지원은 하지만 종합에 대한 불안전성이 좀 있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교과 카드는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교과 전형을 할 때 주의할 점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교과가 있고 없는 교과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있는 교과가 많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1학기 때 교과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 전략을 겨울방학 때 생각하고 겨울방학 때 국수 영탐 4과목 전부 다 열심히 하면 다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2과목 정도를 뽑아서 수능 최저를 만족시키는 과목이 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교과 성적을 학교별로 산출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건대 같은 경우에는 반영교과 정교과가 아니고요. 국수형 사과한. 그러니까 인문계도 과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 교과목으로 들어가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를 한대요. 서류 30이 들어가는 거죠. 교과 70에다가. 약간 그 교과 위주긴 한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그런 전형이고요. 국민대는 인문계는 국수형사, 자연계는 국수형과. 그 다음에 여기는 해당 공통 일반 선택 전 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나온 과목은 다 들어가는 거죠. 진로는 아예 안 들어가고요. 상명대는 반영교과 전 교과, 전 과목, 진로는 3과목, 서울여대는 미반영, 진로를 미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심 갖는 대학에 있어서 어떻게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을 반영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검색하거나 아까 그 어디가에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2021학년도, 22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22학년도 입시는 나와 있고요.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입력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갖는 대학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2023학년도 전형 계획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쌤부터 지금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과 전형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교과 전형을 뽑을 때 학생부 교과로 90%, 270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를 30점 준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 비교과 10%는 지원자 전부 만점 처리합니다. 그럼 다 똑같이 만점 받겠죠. 그럼 이제 교과 성적만으로 사실상 뽑게 되는 거예요. 자, 교과 성적만으로 뽑는 그 가장 노멀한 전형인데 그러면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중요하고요. 수능 최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전보집 단위에 있어서 2합사예요. 2합사. 두 개의 영역 합사고요. 글로벌은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에 대한 거였고요. 자,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교과가 그러면 거의 100%인데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냐 이거죠. 자, 보세요. 인문계는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반영해요. 과학 안 들어가죠. 자연계는 국수, 영과, 사회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 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걸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등급 한산 점수 또는 원점수 한산 중에서 상위값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뭘까요? 등급 환산 점수라고 하는 거는 학교가 여러분들이 받은 교과목별 등급 있죠? 그 등급에 대한 점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 1등급이면 100점, 2등급이면 80점 이게 등급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데 원점수 환산 이게 뭘까요? 이게 외대 특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불리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학생은 유리하고 어떤 학생은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내신 성적인데 내가 외대를 쓰면 유리한 친구들이 있고 불리한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별로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외대는 딱 보니까 교과별 반영 비율에 있어서 국어 30을 반영하는데 와, 수학 20%밖에 반영 안 하네요. 영어 30, 국어 30, 사회 20. 그러면은 내가 기술 과정 7등급, 8등급이어도 전혀 상관없죠. 그다음에 국어랑 영어랑 사회가 80% 반영되니까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거죠. 거꾸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반영이 안 되고요. 국어랑 영어의 반영 비율이 좀 낮죠. 과학이랑 수학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과목 반영이 보통 나와 있는데, 자, 외대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성적을 매길 때 원점수 환산이랑 등급 환산 중에서 더 좋은 걸 점수로 어떻게 보게 되면 환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제 교과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등급을 받으면 270점을 주는 거예요. 2등급을 받으면 258점을 주는 거예요. 3등급이면 237점. 급간이 되게 크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학들이 이렇게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데 외대는 특이하게 뭘 하나 들어가냐면 반영 교과 영역별 원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수학이 90점이면은 270점. 그 다음에 내가 수학이 70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237점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좋은 걸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선생님 4등급이에요. 수학이 4등급인데 원점수가 72점이에요. 그러면은 4등급으로는 264점이지만은 70점으로는 237점이 되겠, 아니면 201점이죠. 이거 논술이니까. 논술이니까. 4등급이면 201점이고 70점, 72점이면 237점이죠. 그럼 나의 성적은 237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표를 잘 보면 여러분 어떤 외대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수학은 극간의 원점수를 보세요. 90점, 그 다음에 80에서 90점이죠. 요게 이제 2등급에 해당되는 점수인데 국영사과는 85에서 90으로 잘랐어요. 여기는 80에서 85인데 여기는 70에서 80점. 그러니까 10점 단위로 여기서는 이제 하는 건데 다른 과목은 5점 단위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수학 성적이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 원점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게 되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수학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한국 외대 교과 전형 쓰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친구 성적을 보니까 와, 수학이 5등급이네요. 국어는 2등급, 수학 5등급, 영어 2등급, 사회는 1등급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학이 몇 점이에요? 원점수가 72점이죠. 원점수 72점이죠. 5등급이죠. 자, 그러면 72점이고 5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수로 따지게 되면 72점이기 때문에 70점 이상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237점에 해당되는데 5등급에 해당되면 몇 점이에요? 150점.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요게 더 좋죠. 그럼 237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237점은 등급으로 따지면 몇 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3등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와, 이거죠. 내가 수학 성적이 5등급이면 보통 교과 전형을 쓸 생각을 안 해요. 특히 상위권 같은 경우에. 자,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수학 5등급이 원점수 환산하게 되니까 3등급 점수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국어는 보면은 90점, 딱 90점 받고 2등급이죠. 90점 넘으면은 등급 환산, 원점수 환산으로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수학은 몇 등급이 된다고 그랬죠? 5등급이 3등급 되는 거예요. 영어는요? 91점이니까 여기 2등급이지만 1등급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사회는 그냥 1등급이네요. 자, 그러면 얘는 2, 5, 2, 1이 아니라 1, 3, 1, 1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 대학별로 교과 환산에 따라서 유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외대는 그러면 왜 이런 어떤 환산식을 만들어 놨을까요? 국어나 영어나 사회가 좀 잘하는데 수학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받기 위한 그런 친구들을 지원하라고 하는 의도를 듬뿍듬뿍 이 전형을 통해서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읽어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교과 전형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냥 교과 전형 수시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 수능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교과 전형에 있어서도 수능 최저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상위권 대학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려대랑 한양대를 비교하게 되면 뭐 전통적으로 고대가 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대학이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서열화가 되어 있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합격 컷을 보게 되면은 70% 컷을 보게 되면 한양대가 더 좋아요. 한양대 합격하려면은 70% 컷이 인문계가 1.53, 자연계는 1.38이 나와야 돼요. 근데 고려대는 1.74가 나와요. 차이가 뭐예요? 최저 여부예요. 한양대는 최저가 없고 고려대는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문계는 국수 0.3화 보고 자연계는 3합6이네요. 그래서 이 최저 기준에 따라서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이런 것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카톨릭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카톨릭대 2022학년도 이렇게 모집 단위로 뽑는데요.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학생부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카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2합 6이에요. 두 개 영역 합격이고 이과는 2합 7이에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런 감이 없을 거예요. 카대가 어느 정도 레벨이고 카대 관심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2합 6이 이게 높은 건가 낮은 건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되냐면 다른 대학이랑 좀 비교해 보면 돼요. 카톨릭대랑 비슷하거나 약간 높거나 낮은 대학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카대가 2합 6이라고 했잖아요. 아주대가 2022학년도에 엄청 높였어요. 최저를 2합 4, 2합 4죠. 인하대가 2합 5예요. 문과가 자연계도 2합 5. 단국대는 2합 6이고 2합 6 라인이거든요. 그다음에 인천대가 2합 7이에요. 카대랑 단국대랑 비교하면 단국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단국대가 2합 6인데 왜 카대가 똑같이 2합 6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인하대가 특히 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랑 카대랑 비교하면 인하대 훨씬 더 높거든요. 근데 인하대가 2합 5인데 카대가 2합 6이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대학에 있어서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과 성적보다는 수능의 사실성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게 생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입시를 할 때 형식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대학의 생명공학과에서 100명 모집을 해요. 1000명이 지원했어요. 형식 경쟁률이 10대 1이죠. 자, 근데 이제 1000명 중에서 900명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췄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100명이죠. 모집 인원이 100명입니다. 그러면 형식 경쟁률은 10대 1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죠. 그러면 수능 최저만 만족하면 무조건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 성적이 A대학 생명공학과에 지원하는데 쌤 성적이 5.5등급이에요. 5.5등급이에요. 자, 5.5등급으로 이 대학을 지원을 했어요. 수능 최저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면 저는 합격인가요? 불합격? 무조건 합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교과 전형을 접근을 할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내가 조금 더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학교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0학년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카대에서. 한번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카톨릭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에 형식 경쟁률은 3.8대 1이었거든요. 3.8대 1. 자, 실경쟁률은 1.1대 1이에요. 영어, 영문, 중국어, 언어, 문학 같은 경우 경쟁률이 실경쟁률이 1대 1이에요. 1대 1. 사복이나 심리도 1대 1이고요. 특수교육도 1대 1이에요. 경영회계도 1.1대 1, 경제학과도 1대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음. 지원하는 아이들의 그 지원 성향에 비교해서 이 합력이 높다라고 지원자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이런 걸 모를까요? 학교도 알아요. 학교도 압니다. 조금 왜 이렇게 했는지, 대학은 왜 이렇게 했는지 좀 더 말씀드리고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리학과, 의류, 아동 이런 데는 1.1대 있는 그 경쟁률이, 실경쟁률이 나오는 데가 많죠. 자, 그러면 입결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 언어 문화학과를
2.69로 최고로 성적으로 합격해서 여기 등록한 친구가 있고요. 4.96을 받고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흔히 말해서 얘는 아까운 거죠. 2.69로 지금 최종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이 대학을 다닌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과 전형으로 4.96인데 여기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최저를 넣고 합격한 애들은 뭘 아는 거예요? 네, 입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카톨릭 대학교에서 지금 이 성적, 이 내신을 갖고 일반고에서 어플라이 해가지고 합격한 친구들이 굉장히 성공한 거죠. 이런 친구도 얼마나 아까워요. 1.58인데 여기 등록한 거예요. 다른 데 다 떨어져서 여기 등록을 했겠죠. 4.82로도 갈 수 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요? 수능 최저 때문에. 교과 전형에 있어서 내가 대학의 레벨을 높이고 싶다. 수능 최저를 만족시키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자연계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이오 메디컬 화학과 이게 좀 인기학과인데 1.9인데 최저는 2.56이다 라고 하는 거. 정보통신공학부 같은 경우는 4.88, 또 4등급 때도 지금 합격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보이는 거죠. 자, 결론이 뭐냐면 중간 결론. 자, 여러분들 최상위권은 당연히 연고서성함 이렇게 한 친구들은 뭐 교과 전형은 다 필수적으로 넣습니다. 뭐 중위권, 숭실국민이나 2점대 초반 중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정시로 이런 대학들을 갈 수 있는지 나중에는 뭐 육모나 구모 보고 최종 판단하겠지만은 교과 전형에 카드를 넣을지 말지 이걸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지원 가능한 내신 범위를 보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있죠. 없는 데 말고 있는데 그게 지원 성향에 비해서 약간 높다라고 판단되는 학교 있죠. 거기서 최저를 전략적으로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과목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2022학년도에 2합사로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지원한 거예요. 형식 경쟁률은 높아졌지만 실경률은 낮아질 거예요. 2합사 만족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전략은 뭐예요? 나는 2합사를 만족시키고 다른 애들은 안 만족시키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내신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는 요거랑 요렇게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시키는 거랑 운이죠. 두 가지예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합 전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접근을 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교과 전형은 어디가 통해서 교과 성적으로 대략적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가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종합 전형은요? 학종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으로 합불 예측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요거는 대학이나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립대를 한번 볼게요. 서울 시립대를 보니까 경영대학이랑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 2020학년도에 평균이 2.5, 2.6 나왔어요. 인문대학은 3.2네. 자율융합대학은 3.0이네. 내가 지금 2.8인데 여기 자유융합대학 여기 쓰면은 지원 가능한 내신 범위 있지 않을까? 여기 쓰면은 되겠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 근데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울 소재 15개 대학 있죠.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숙. 흔히 말해서 서울 소재 15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도 원서를 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특목고에서 시립대를 써서 합격하는 아이들이 4.4등급 정도예요. 자사고는 3.3이에요. 일반고는 2.0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고는 학교에서 발표하는 평균 컷이라든지 70% 컷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이요? 서울소재 상위권. 즉, 특목 자사 애들이 원서를 써서 평균이나 70% 컷을 왜곡할 수 있는 대학과 전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다. 얘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 좀 뭐 왜곡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경희대, 사랑하는 경희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원자, 이거 합격한 애들의 지원자 분포표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돼 있는 게요. 합격한 케이스고요. 빨간색으로 X돼 있는 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 내신 성적이 7등급인데 써서 떨어진 거죠. 떨 다 여기 떨어졌어요. 쭉 떨어지다가 5등급에서 합격한 케이스가 존재하네요. 5등급. 그럼 쌤이 성적이 지금 예를 들어 5.2예요. 그럼 한번 써볼까? 5.2로. 5.1로 한번 써볼까? 왜냐면 작년에 합격한 경우가 있었으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5등급대가 있네요. 스페인도 뭐야 이거 6등급대도 있네요. 근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얘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얘들 외고 애들이에요. 외고 애들. 외고 스페인어과에서 스페인어과라든지 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이제 외고에서 가장 많이 좀 쓰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합격한 건 외고예요. 요걸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세요. 국문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떼렉하게 동그라미로 몰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등급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합격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 일반고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을 왜곡하는 외고나 특목 자사 친구들이 지원하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입별을 볼 때 이런 걸 되게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사고에서 정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종이니까 5등급대 후반에서부터 7등급까지 막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고죠. 일반고고 특목 자사다라고 하는 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내신은 지원 가능한 범위를 판단하는 거지 합격을 판단하거나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알겠지만 단순하게 교과 성적만으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건대 자기 추천 전형 딱 보면 영어 영문과에서 학교 발표 자료거든요. 아니 50% 컷이 그러면 이거는 합격한 애들의 50%에 해당하는 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28명이면은 이걸로 볼까요? 중어 중문은 12명이면은 6등 하나의 성적이 4.5예요. 평균 정도에 해당되는 게 4.5고 70%가 4.7이잖아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외고 라인에서 여기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언어 관련한 계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2.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문계에서 외국어 관련 계열 같은 경우에는 외고 애들이 지원을 해서 성적 자체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보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해당되는 건 사실상 서울 소재 한 15개 정도 대학이고 그 외에는 외고나 특목자사에 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재수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뭐 보게 되면 뭐 고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전형 이런 데 보게 되면 사학과가 뭐 3.55예요. 2.60이고 3.7이고 3등급대에 있는 게도 꽤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3등급이니까 뭐 지원을 해보겠다. 근데 이것도 고대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학업 수형 같은 경우가 최저학력 기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족시킬 수 있고 내가 한 2점대 한 중반 정도 다 지원해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종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학교에서 어떤 성향의 친구들이 쓰는 것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죠. 교과 전형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어떻게 애들을 뽑냐, 어떻게 선발하냐라고 하게 되면 뭐 서울대 같은 경우 학업 능력, 지적 성취와 지적 호기심, 개인적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뽑습니다라고 대학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렇게 뽑는구나는 알지만 내가 이걸 이런 기준에 따라서 부합을 해서 내가 여기 합격할 수 있을까? 나는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 어떤 입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거 알 수 있어요? 모르죠. 한양대도 그런 얘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뽑느냐라고 해서 학업 역량 50%, 인성 잠재력 50%로 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평가 내용은 이런 거래요. 읽어보면은 뭐 대학 수행을 위한 뭐 기초적인 학업 능력 평가하겠다 뭐 이런 성장 환경을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봐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원해도 될지 안 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건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공통평가 기준,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학업 역량을 본다, 전공 적합성을 본다, 인성을 본다, 발전 가능성을 본다라고 돼 있는데 결론은 이걸 봐서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결론은 일단 내신을 통해서 여러분 내신을 가능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우리가 뭐 어디 가든 아니면 대학에서
보고 판단을 할 때 70% 컷을 보면 안 되고요. 평균이나 50% 컷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일단 50% 컷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원 가능한 범위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일반고에서 비학종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들의 정리되어 있는 비교과 자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매칭하는 거. 아, 요 정도에 있는 내신에서 비교과는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 평가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알 수 있으려고 하면 담임 선생님이나 진로 진학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돼요. 우리 신성여고에서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학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 최근 3년 동안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로 합격한 선배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시면 돼요. 그거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확인들을 통해서 아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 있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할 때도 가장 극적인 사례를 판단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네오로 간 우리 선배들 중에서 평균적으로는 2.2나 2.3 정도가 갔는데 3.2 간 선배가 있어요. 아, 그 3.2니까 나도 써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극상향이라고 그러죠. 써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합격성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음. 아무튼 여러분들 학종은 결국은 케이스 싸움이에요. 아,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진학 담당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학종이 어려운 게 뭐냐면 대학별로 그 합격자를 산출하는 평가 기준이 사실상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시립대를 한번 볼게요. 일반고예요. 전 교과가 2.7등급이 돼요. 모집 단위내에서 높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1학년부터 완만한 성적 상승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처럼 그냥 성적을 평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인지 주요 교과목을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얘를 보니까 수학이 1.93등급 평균, 과학은 1.97등급, 수가 성적이 뛰어납니다. 영어가 4.1이에요. 그래서 면접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얘는 시립대 건축학과죠. 자연계열이죠. 자연계에서는 시립대에 있어서는 뭐 이건 자연계 뭐 타 대학도 중요하겠지만 시립대가 이걸 더 강조하거든요. 수가 성적에 대한 가중치를 훨씬 더 학종에서 많이 봅니다. 영어가 4.21인데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잘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평균 성적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국수, 영과. 평균 성적이 안 좋겠죠. 영어 성적이 안 좋으니까. 영어 4등급이니까 아, 쓰면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성적 향상 추세라든지 전공 관련한 교과목의 성적을 되게 높게 보는 거고 뭐 잠재 역량이나 사회 역량을 되게 높게 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런 어떤 그 합격한 그 선배들의 자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랑 매칭을 시켜 나가면서 아 내가 여기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아 좀 힘들겠다. 그런 판단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한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가 면접뿐만 아니라 서류에도 있죠. 정확하게는 2021학년도부터예요. 그래서 입사관들이 여러분들의 소속 고등학교가 어딘지, 뭐 제주도인지 어딘지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이제 특목자사에서 지원자인지 일반고인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특목자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뭐 스페인어라든지 이수단위도 높고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학생부가 잘 나와 있는 일반고랑 그 생기부 관리가 잘 안 된 자사고 친구들 간에는 입사관들도 얘가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거를 내밀하게 판단해서 아, 얘는 자사고니까 성적을 더 주고 일반고니까 성적을 덜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자소서 등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대학이 뽑고자 하는 학생의 전형과 성격에 따라 선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가 돼서 결과가 확 바뀌었냐? 그건 아닌데요. 일반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하는 고등학교가 유리한 건 맞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성여고가 학교 선생님들께서 엄청나게 노력하십니다. 여러분들 대학을 조금이라도 잘 보내기 위해서 진학 지도에 열의를 가지시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비교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평균적인 학생부 비교과가 좋아요.
요건 선생님이 전국 단위로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믿으시고 학교에서는 자율이나 진로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기부에서 나의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들을 학교에서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비교과도 굉장히 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는 우리 신속 요구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A 학생 같은 경우 경희대 1단계 탈락했는데 성대랑 중앙대 합격하고 서강대는 떨어지는데 연고대 합격하고 C 학생 고려대 합격했는데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탈락하고 그러니까 학종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이런 빈도수가 좀 더 많아진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내가 예측하는 그런 어떤 매칭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넣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좀 더 잘 고려해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학종은 교과 전형에 비해서 학교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입교를 비교해 보게 되면 당연히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교과 종합 비교해 보게 되면 종합 성적이 좀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교과 성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판단하면 안 된다. 외고 자사 애들 들어오는 경우에서는 그걸 잘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과 전형과 학종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전까지는 내신과 수능을 비교했을 때 수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신에 좀 더 비중을 두시고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은 마무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많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일반 선택 과목, 등급화되는 과목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비교과를 마무리할 때 세특이나 창체 마무리할 때 1, 2학년 학생부를 연계하면서 심화된 내용을 해나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소서까지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논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논술은 최근에 많이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논술은 사실상 이제 일반 전형의 성격을 좀 가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한 친구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입시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쌤 생각할 때 논술은 사실상 일반 전형의 성격을 가지지 못한다. 자연계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을 빼고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스카이 학종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 시 건동 홍숙을 교과나 종합으로 갈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 준비를 많이 안 합니다. 일반고에서. 자,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게 경향이잖아요. 이게 성향. 아이들의 성향인데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수능 4등급 내지 4등급의 일반고 학생들이 논술에 연대랑 한양대가 최저가 없거든요. 연대나 한양대나 성대, 성강대를 탁기수로 준비하면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이나 내신이 좀 낮은데 너무 최상위권을 논술을 준비해서 막 타겟팅을 하게 된다면 결과가 좀 안 좋을 수 있지만은 쌤 생각할 때 내신이 오히려 4, 5등급, 수능이 평균 4등급인 친구들이 중위권 대학을 집중 공략하면 오히려 더 성과가 날 수 있어요. 최근에 논술의 흐름은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상위권, 상위권 친구들은 논술 전형을 전략적 카드로 가지는 경우가 특히 일반고에서는 되게 많이 줄었고요. 왜냐하면 교과나 종합으로 가면 되니까. 논술은 오히려 내신 4, 5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좀 더 전략적으로 방향을 가져가면은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산업기술대 경영계열 산업 미디어 디자인 이런 데는 학생부 20에 논술 80으로 뽑거든요. 근데 이제 인문계열 같은 또 그렇고 자연계열도 그렇고 수완 수투 시험을 봐요. 수완 수투 수리 논술을 보는데 얘 같은 경우에 반영 교과목은 논술 같은 경우는 극간차가 크게 안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산업기대, 산기대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되게 좋은 대학인데 시흥에 있는 건데 급간 차이를 보게 되면은 6등급까지
왜냐하면 6등급 받으면은 100점 만점에 내 내신이 94점인데 7등급은 80점이죠. 원서는 6등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5, 6등급인 애들도 여기 있어서 합격합니다. 그러면 시험은 수원 수투만 보고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논술은 수능 끝나고 있었네요, 올해.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인문계열 중심의 학과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문계인데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인문계 친구들 우리 확통 시험 보게 되면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못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원서를 잘 안 쓰려고 해요. 오히려 이런 게 기회예요. 논술은 제가 말씀드렸죠. 중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수리 논술을 보잖아요. 그래서 수리 논술을 보는데 내가 수학이 한 4등급에서 5등급 나왔다. 근데 내가 확통은 좀 약하냐 수완수투는 마지막 끝까지 좀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시로 여기 못 간다, 수시로 다른 교과나 종합으로 못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이런 서울여대도 볼까요? 서울여대는 수학을 못 하는데 자연계 성향이에요. 근데 과목이 통합과학과 생환에서만 나와요. 서울여대. 뭐 반영 등급은 상관없고요. 수능 최저가 있네요. 자, 수능 최저가 2합 7이에요. 내가 2합 7을 딱 맞춘다. 내가 영어를 3 맞추고 내가 수학을 못하니까 국어가 4 맞추고 수학은 6등급이고 뭐 같으면 안 했다. 이래도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맞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쓸 수 있는 거고 실경 경력이 엄청 낮습니다. 그 교과 전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경쟁률은 형식 경쟁률이 있는데 형식 경쟁률은 18.9대 1인데 실경 6.5대 1이에요. 과가 좀 낮긴 하지만 원예 생명 같은 경우 2.8대 1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이 여러분 수십 대 1이고 막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 있는 전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논술로 최상위권 친구들만 생각을 하고 논술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그 방향을 돌려보게 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성 전형이 없어졌거든요. 적성 전형이 없어지면서 뭐 가천대나 고려대, 세종, 수원대 이런 데도 이제 논술이 막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덕성여대, 성신여대 같은 경우 수리가 있는데 뭐 숙명여대도 수리가 있죠. 근데 서울여대 수리가 없잖아요. 수리에 약한 애들 여기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라고 천안에 있는 코리아텍 이도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여기도 인문 논술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간 애들이 보게 되면 내신 이제 6등급 받게 되면 90.5를 주고요. 7등급은 61.5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친구들 중에서 6.5등급도 합격을 해요, 여기. 사실 내신 6.5등급이고 수능 5등급이면 인서울뿐만 아니라 인경기도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대학은 굉장히 전망도 있고 좋은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저가 없고 실경 경률도 굉장히 낮아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형식 경쟁률이 실경 경률인데 지금 경쟁률 5대 1밖에 안 되죠. 등록 평균 내신 등급이 4.8이에요. 평균이 4.8이니까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은 음, 최저나 아니면 70% 80% 같은 경우에는 5.5등급 아까 말했지만 6등급인 친구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 이제 논술은 전혀 관심이 없을 텐데 논술도 교과나 종합으로 내가 못 가는 대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논술은 꾸준함과 끈기, 노력이 필요하죠. 논술은 다른 게 아니라 적응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 방학 때 내가 논술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각 대학 홈페이지를 가게 되면 논술 가이드북이나 작년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을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해제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지를 보면 돼요. 자꾸 논술이라고 하면 여러분 글쓰기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글짓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답이 있는 중환식 서술형 시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이런 카드들을 활용을 해볼 수 있고, 선생님이 계속 말하지만 논술은 최근에 중위권 친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정리를 할게요. 겨울방학 때 해야 될 첫 번째는 뭐예요? 어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구하고 각각의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논술까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원 가능한 대학의 그룹군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교과, 종합, 논술을 만들고 정시랑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조건 해야 될 거는 수능 중심의 영향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그 3학년 1학기 내신 같은 경우도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업하는 범위 내에서 나오지만은 수학 그 수특이라든지 수능에서 요구하는 역량들도 이제 내신에서 3학년 1학기 때는 평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전략적으로 하는데 3월 달 들어가서는 수능과 내신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내가 정시를 염두에 두는지 염두에 두지 않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논술도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논술을 한다라고 하면 뭐 지금 당장 시작할 것도 아니고 뭐 6월 모의고사 이후에 뭐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고요.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논술도 굳이 하거나 안 다녀도 돼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응력을 가져서 합격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자꾸 최상위권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자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쌤이 일반화는 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시 진로와 관련해서 좀 다양한 스터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현장에서 좀 만나 뵙고 다양한 말씀들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